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의 아주 흥미로운 뒷이야기입니다. 바로 두 개의 정상회의에 대한 이야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21개나 되는 세계 강대국들을 어떻게 해야 한 가지 사안에 동의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골치 아픈 정책 타협을 밀어붙여야 할까요? 아니면 확 그냥 150억 원짜리 엄청난 조명쇼를 보여주는 게 더 빠를까요? 자, 그럼 먼저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던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의가 왜 그렇게 중요했고 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알아야 오늘 이야기의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먼저 에이펙이 뭔지 간단하게만 짚어갈게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태평양을 둘러싼 21개의 주요 경제국들이 모여서 세계 무역의 판도를 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25년 회의는요, 정말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미중 경쟁은 그야말로 정점을 찍고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 먼저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판을 쳤죠. 특히 새로 들어선 미국 행정부는 공짜는 없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식의 상호주의를 내세웠고요. 여기에 여기저기서 터지는 지정학적 위기까지 더해져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구조적 불확실성의 시대, 바로 그 한가운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아주 대조적인 두 이야기 중 첫 번째, 바로 그 긴장감 넘치는 비공개 협상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세계 지도자들은 이 난리통 속에서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결과요? 한마디로 말하면 답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WTO 개혁 같은 핵심 의제는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그냥 포괄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이 정도 수준에서 애매하게 끝났고요. 환경 문제는 정책 차이가 너무 커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태자유무역지대 FTAP 구상도 사실상 동력을 잃어버렸죠. 심지어 얼마나 팽팽했냐면 포용적 성장이라는 이 좋은 말조차 최종 선언문에서 쏙 빠져버렸을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답답한 교착 상태 속에서 주최국인 한국이 아주 다른 카드를 꺼내듭니다. 모두가 싸우고 있는 낡은 문제 대신 새로운 길을 한번 뚫어보자고 한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한국이 밀어붙여서 성과를 낸 의제들이 대부분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역 절차를 AI로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하는 이니셔티브는 다들 그거 좋은데? 하면서 환영했고요. 또 앞으로 공급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축할지 다같이 고민해 봅시다 하는 포럼 제안도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싸울 일이 없는 새로운 기술이나 실용적인 협력 분야에서 작지만 확실한 성공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간 거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 결과를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얇지만 폭넓은 합의였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깊이 있는 합의는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공감대는 만들어서 회의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는 건 막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장면을 180도 바꿔보겠습니다. 그 숨막히던 협상장에서 나와서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던 정말 어마어마한 일로 한번 가보시죠. 바로 경주의 빛의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실 안에서 대표단들이 머리 싸매고 정책 토론을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주최 도시인 경주 거리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아주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50억 원입니다. 네, 무려 150억 원이에요. 이게 바로 에이펙 정상들을 위해서 경주가 프리미엄 야간 콘텐츠를 만드는 데 쏟아부은 예산입니다. 꽉 막힌 정책 협상과는 정말 대조적이죠. 아니 150억으로 도대체 뭘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래된 건물 벽에는 신라의 건국 신화가 거대한 빛의 그림으로 펼쳐지고요. 호수광장에는 21개 나라의 화합을 상징하는 15m짜리 거대한 알 모양 조형물이 딱 서 있는 겁니다. 보문호는 아예 거대한 스크린이 돼서 3D 영상쇼가 펼쳐지고 산책로는 온통 금빛으로 물들어서 말 그대로 황금 도시가 되는 거죠. 이철우 경북도 지사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에이펙 정상들과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자는 거였죠. 한마디로 소프트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자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힘겨웠던 협상과 눈부신 조명쇼를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의 이중 전략이라는 키워드로요. 두 공간의 분위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죠. 협상장은 어땠나요? 긴장되고 분석적이고 계속 이건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면서 마찰만 있었잖아요. 그 결과가 고작 얇은 합의였고요. 반면에 빛의 도시는 어땠어요?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우리는 하나다 같은 조화와 혁신을 보여줬죠. 목표도 잊을 수 없는 인상이었고요. 이게 바로 한국이 아주 영리하게 구사한 외교 전략입니다. 첫 번째, AI처럼 다들 오케이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주제를 던져서 작은 성공부터 만듭니다. 두 번째, 엄청난 문화 스펙타클, 즉 소프트 파워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띄우고 호감을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분위기를 지렛대 삼아서 경제나 안보 같은 진짜 어렵고 민감한 하드파워 협상이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풀리도록 판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문화를 그냥 구경거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외교가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아주 강력한 전략적 무기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략이 앞으로의 국제 외교에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결국 이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강대국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시대에 한국 같은 중형국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에 실용적인 의제와 압도적인 소프트 파워를 결합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세계 무대에서 자기만의 영향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가능성입니다.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이렇게 갈수록 분열되는 세상에서 진정한 합의에 이르는 길은 과연 두꺼운 정책 보고서 뭉치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도시를 환하게 밝히는 저 불빛 속에 그 답이 있는 걸까요?